아무리 생각해도 난 너를, 아무리 눈 감아도 난 너를, 이제 넌 꿈이래도 난 너를. 혹시 이 노래 아시나요? 스위스로의 아무리 생각해도 난 너를 이라는 노래입니다. 참 달콤한 노래인데 우리 주식시장에서도 놓을래야 놓을 수 없는 종목이 있습니다. 바로 반도체 종목들 포기할 수가 없게 만드는데요. 다시 한번 반등이 나올 것인가? 오늘장 윤재의 초이스 바로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옆집서 더 궁금했었던 삼성전자의 실적과 컨퍼런스 콜, 반도체주 반등 어찌 볼까 이렇게 잡아봤는데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영업이익 추이를 비교를 해봤습니다. 반도체 부분만 떼어놓고 보더라도 이번에 삼성전자가 6조를 넘기면서 메모리 업황 회복을 확실히 알렸고요. 그리고 SK하이닉스는 그날 실적이 호실적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시장 상황에 맞게끔 좀 하락하는 모습이 나타났었죠. 하지만 오후의 분위기는 달라졌습니다. 다음 페이지 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전장과 달라진 반도체주 어떤 이유인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의 실적과 컨퍼런스 콜 오전장에 반응이 있었는데 삼성전자도 그리고 SK하이닉스도 반응이 좀 뜨뜨미지근한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오전장까지만 했을 때에는 글로벌 증시에 조금 영향을 받았다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요. 먼저 엔비디아의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엔비디아가 7%대 급락을 보여주면서 마감을 했었고 고점과 비교를 했을 때 무려 26% 급락하는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다음 페이지 띄워주시죠. 여기서 얻을 수 있었던 결론은 이 세 가지였습니다. 빅테크 AI 회의론 속에서 급락을 했었다. 최고점 대비 26%가 급락을 했고요. 지출 대비 수익 창출이 불확실하다. 엔비디아 타격은 불가피하다. 그런데 핵심적인 이유는 이거였습니다. 애플 측에서 엔비디아 대신 구글 칩을 사용한다고 밝히게 되면서 엔비디아 향 수혜가 이제는 어느 정도 저문 게 아닐까라는 이런 회의감이 들렸는데요. 엔비디아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주가도 오늘 하락하면서 마감을 보여줬는데 본장에서는 1% 안 되는 0.89% 하락을 했는데 시간의 거래에서 2.59% 하락을 했습니다. 어떤 이유가 있었는지 다음 장을 통해서 확인을 해보시죠. 네, 호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매출액도 15% 증가를 했고요. 클라우드 부문에서도 매출이 19% 급증을 하게 됐는데 이 두 가지 모두 예상치를 하회하게 되면서 우리가 너무 큰 기대를 가졌구나라고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결국에는 AI 회의감이 확산을 하게 되면서 시간의 거래에서 추가적인 하락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모든 반도체 종목들이 하락했던 건 아니었습니다. AMD 같은 경우에는 반전의 주가 흐름을 보여줬는데요. 본장에서는 0.94% 하락을 했지만 시간의 거래에서 무려 7%나 끌어올리는 흐름을 나타났습니다. 어떤 이유가 있는지 체크해 보시죠. 네, 보신다면 엔비디아의 대항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AI 칩 매출이 2배로 증가를 하게 되면서 시간의 거래에서 7% 넘게 뛰어올랐고요. 올해 전체 AI GPU 매출을 지난 4월에 예상치였던 40억 달러에서 45억 달러로 상향 조정하게 되면서 지금 AMD 같은 경우에는 7%대 급증을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잠시 전에 차트를 비교를 해보신다면 AMD 같은 경우에는 나머지 두 종목과 다르게 조금 더 조정이 빠르게 나왔던 종목들이라는 점을 체크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후장에는 이 오전장과 분위기가 확실히 달라진 흐름이 나타날 수가 있었는데요. 오전장에 급락하는 종목들을 보신다면 제약바이오 종목들 그리고 방산 섹터는 좀 급락하는 종목이 나왔고요. 오후장에 오히려 반도체 종목들, 특히나 삼성전자향 종목들이 급증하는 흐름을 나타내줬습니다. 어떤 이유가 있는지 체크해 보시죠. 네, 삼성전자 2분기 실적과 컨퍼런스 콜의 주요 내용을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지로 한번 뽑아봤는데요. 먼저 삼성전자 5세대 HBM이 8월에서 9월 엔비디아의 승인이 될 전망이다. 이 부분 중요하게 보고 있고요. 2분기 HBM 매출이 전분기 대비 50% 중반 증가했다라는 내용도 보도가 됐습니다. 그리고 3E에 대해서 8단 3분기 공급 예정이다. 그리고 12단 같은 경우에는 하반기에 공급하겠다라는 의지를 밝혔고요. 2028년까지 파운드리 사업 매출이 9배 이상 확대하겠다라는 내용까지 밝히게 되면서 HBM 시장에서 확실한 경쟁력을 보여주겠다라는 것을 밝혔습니다. 이것 때문인지 삼성전자향 반도체 종목들 오후장에 좀 시원하게 오르는 흐름이 나타나줬는데요. 주가 흐름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신다면 삼성전자가 호실적을 발표를 하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장 초반에 강보합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하지만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가 플러스권을 유지하고 있을 때 하락으로 전환하기도 했었는데요. 하지만 오후장에 제약바이오 쪽 그리고 방산 쪽에서 수급이 나오면서 이쪽으로 다시 한번 옮겨가는 분위기가 나타났습니다. 그러면서 결국에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나란히 3%대 강세로 거래를 마치게 됐는데요. 이 종목들보다 많은 종목들이 반응을 시원하게 해줬습니다. 삼성전자랑 장비 쪽이 확실히 강한 흐름이 나타났는데 보신다면 YC는 무려 13% 급증을 보여줬고요. DI 같은 경우에도 11%가 넘는 급증세 나타났습니다. 자람테크놀로지 10%대의 강세 그리고 PSK나 미래반도체, 하나머티리얼즈까지 일제히 강한 흐름 보여주면서 시원한 반격의 흐름을 나타내줬습니다. 반도체 종목들 그동안 조정이 상당했습니다. 이 조정을 듣고 이제는 호실적을 바탕으로 반전의 흐름을 보여줄 수 있는 건가? 라는 기대감 갖고 계신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오늘 한미반도체도 오르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하지만 목표가 하향 종목으로 좀 지정이 된 만큼 어떻게 하면 좋은 건가 이런 부분들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오늘 반도체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의 초이스에서 궁금증 해결해 보시죠. 당신의 초이스 채널 고정! 정답이 없다. 당신의 선택만이다. 후회 없는 선택을 위한 당신의 초이스. 네, 후회 없는 선택을 위한 당신의 현명한 초이스를 도와드릴 저는 이윤지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요, 많은 분들 기다리실 것 같습니다. 주식회사 플래처의 김덕호 대표님과 이 시간 함께합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채팅창에 매매의 고수다라는 이야기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매매의 고수와 함께 이 시간 함께 볼 텐데 오늘 반도체 종목들이 시장에서 시원하게 반격의 힘을 보여줬습니다. 삼성전자의 실적 발표 그리고 컨퍼런스 콜에서 좀 앞으로 기대되는 이야기들이 들려
올려오면서 반등을 해줬는데 오전장과 오후장의 분위기가 확 달라졌다라는 것이 관전 포인트였던 것 같습니다.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을까요? 일단 뭐 저도 오늘 점상 시크릿에 나와서 이제 마지막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시장이 이제 처음에는 코스피와 코스닥이 좀 빨간불을 켰다가 다시 이제 코스피가 조금 흔들흔들하는, 그러니까 코스닥은 1%가 빠졌었고 코스피도 이제 좀 빠질 수 있는 위협이 있다, 뭐 이런 질문이 들어왔었는데 그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코스피가 빠지지 않았다. 그러니까 그 말은 시장에서는 지금 아직 뚜렷한 갈피를 잡지 못했고 FOMC의 결과를 주시는 하고 있지만 우리가 그동안에 그래도 중소형주들에 대한 탄력성 때문에 이건 빠진 거지, 우리가 주도 종목들 그리고 주도주들에 대해서 다시 상승 탄력이 회복된다는 건 거래가 활성화되고 있다라고 제가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다행스럽게도 상승 마감을 하게 됐는데, 이 부분은 당연히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겠죠. 특히나, 점상 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외국인이 거래소 매수를 공략을 잘 하고 있어요. 근데 막판에 이제 상승 탄력을 조금 더 띄울 수 있었던 원인은 기관 매수가 좀 더 강력하게 들어오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관이 이제 도중에 한번 낮 한 12시쯤에서 이때 총바뀜이 좀 많이 나왔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모습은 아무래도 이제 우리나라의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시장의 어떤 방향성을 잘 못 잡다 보니까 일단 수급이라 쫓아가자라는 입장에서 뭐 많은 분들이 접근을 하셨던 것 같은데, 외국인 같은 경우에도 오늘 오랜만에 좀 매수가 강세로 나왔고, 기관은 근데 생각만큼 강세로 나오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본다면은 뭐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기관이 지금 현재 보수적인 스탠스를 취하는 원인은 어차피 국장밖에 못한다라는 입장이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긍정적인 거는 외국인들도 이렇게 오늘 좀 강하게 매수했다. 이거는 뭐 이제 FOMC 결과가 다소 이제 비둘기파죠. 그러니까 좀 온화적일 것이다, 시장 친화적인 발언이 나올 것이다에 좀 베팅을 하지 않나라는 좀 걱정되기도 합니다. 네, 좋습니다. FOMC 오늘 밤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비둘기파적으로 좀 분위기가 반전이 되지 않을까, 이런 변화가 또 시장에서 빠르게 체크가 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반도체 종목들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나란히 3%대 강세로 거래를 마쳤는데, 그동안 개인 투자자들이 보시기에 생각보다 많이 빠졌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의 반등이 유의미한 반등이다라고 보시는 건지, 오늘 반등이 나왔을 때 어느 정도는 좀 조절이 필요했다라고 보시는 건지 어떻게 보실까요? 당장 확신은 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왜 제가 이 말씀 드리냐면은 지금 오늘 이제 막판에 상승을 했다라는 거는 장 초반부터 이 신뢰감을 얻기가 좀 어려운 시장이었고, 네. 오히려 이제 강력한 매수세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개인 투자자들도 다시 덩달아 동반 매수를 했다라는 의미인데, 이거는 사실 좋은 현상은 아니죠. 그러니까 장 초반부터 우리가 시장이 만약에 긍정적일 것이라고 판단한다면 당연히 장 초반부터 매수를 뭐 계속 하지 않겠습니까? 네. 뭐 당연히 주가도 장 초반 때 주가가 이제 좀 빠지게 되면서 좀 마무리를 하더라도 상승 마감했다, 이렇게 보통 많이 표현을 하는데, 이 말은 아직까지는 이제 확신이 좀 어려운 시장이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고, FOMC에서 과연 어떤 얘기가 나올 것이냐. 일단 뭐 시장 친화적인 발언이 나오기는 너무나 좋죠. 그러니까 지금도 너무도 금리가 높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지금 건설업체들이 지금 PF 대출로 인해서 굉장히 문제가 많고, 다행스럽게도 지금 금융업계들도 지금 PF 대출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대응을 할지 지금 적극적으로 소명을 하고 있다 보니까 주가가 지금 반응을 해주고 있는 건데, 만일 이 부분들이 정확하게 제시가 되지 않고 있었다라면은 뭐 금융주라고 해서 밸류업 프로그램 그 소용 없습니다. 어차피 네. 회사가 어차피 실적이 안 좋아질 수밖에 없는데, 거기서 뭔가 더 뭐 주치화적인 정책을 아무리 발휘한다 하더라도 누가 투자를 하겠습니까? 투자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면 지금 이 시점을 봤을 때 우리가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 삼성전자를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오늘 이제 거래가 이 주가를 만들어낸 거는 아시겠습니다만은 뭐 삼성전자가 당연히 우리가 실적이 지금 어마어마하게 좋다는 거를 뭐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그쵸. 근데 그럼 그 좋은 실적을 발표한 날에는 왜 또 주가가 조정이 됐을까요? 이거를 우리가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장에서 공포가 해소가 되고 있느냐, 이거를 먼저 잡으셔야 되는데, 지금 아직까지는 시장의 공포가 여전히 역력하다라는 걸 좀 말씀드릴 것 같고, 이걸 좀 객관적으로 좀 말씀드리면은 CNN에서 이제 발표를 하는 Fear Greed Index라는 게 있습니다. FGI라고 이제 Fear Greed Index가 있는데, 이게 아직까지는 40포인트대에 있어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좀 공포 장세다라고 좀 얘기를 하는 경향이 많은데, 그 말은 이제 실제 퍼포먼스가 지금 변동이 많이 줄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가 오늘 이 삼성전자가 그래도 장 막판까지 계속 이렇게 거래가 올라왔다라는 거는 그대로 볼 수 있겠지만, 자 보십시오. 막판 체결된 거래량이 오늘 체결된 거래량 중에서 어느 때보다도 가장 많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시장에서는 만일 내일 FOMC에서 명확하게 비둘기파적인 반응이 나오지 않았다, 혹은 뭐 파월 의장이 금리 인하 할 겁니다. 하긴 할 건데 9월에 한 번 정도 하고 12월에는 2번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런 얘기만 나와도 시장은 다시 한번 우울한 분위기를 나타낼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오늘 상승했던 부분들에서 뭐 한 82,000원까지는 조금 조정은 나올 수 있겠지만 네. 계속 그래도 이제 거래가 지금 회복되고 있다는 점,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는 우리가 다시 이제 테마주가 아니라 실적주로 돌아가고 있다라는 회귀 현상을 또 만들고 있기 때문에 이 점만큼은 긍정적이다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삼성전자를 필두로 해서 오늘 반도체 종목들 반등이 나왔는데 이게 정말 앞으로도 꾸준히 이어질 반등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물음표가 남는다라는 점 짚어주셨습니다. 아무래도 호실적이라던가 이런 긍정적인 모멘텀에 좀 반응을 하기보다는 악재에 조금 더 민감한 시장이라는 점 주의가 필요해 보이는데요. 오늘 엔비디아가 급락을 하게 되면서 사실상 장 초반에 삼성전자가 플러스권으로 유지를 하고 있을 때도 SK하이닉스는 하락으로 돌아서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한미반도체가 오늘 목표가 하향 조정 레포트가 나왔어요.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실까요? 이거는 좀 두 가지를 좀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첫 번째로 일단 엔비디아가 왜 하락했냐, 이거는 너무 답이 뻔하죠. 애플이 이제 GPU 대신에 네. 구글의 TPU를 쓰겠다라고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하락을 한 거고요. 당연히 그러면 엔비디아 향 매출을 계속 기대를 할 수밖에 없었던 SK 하이닉스 입장에서는 기대감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한미 반도체도 마찬가지겠죠. 왜냐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TC 본딩 장비 쪽을 계속 이제 납품을 만들던 게 이 한미 반도체인데, 계속 엔비디아의 승인까지 다 받았던 이 HBM을 만드는 SK 하이닉스가 많이 좀 어려워진다.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치킨집 장사가 잘 되려면은 일단 당연히 치킨도 맛있어야 되고 치킨도 뭐 가격 경쟁력도 있어야겠죠.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그 치킨을 살 고객 형편 아닙니까? 그렇죠. 고객 형편이 안 좋은데 누가 네. 치킨을 맛있게 만들었다고 해서 이거를 비싸게 살 수가 있나요? 그게 물가의 문제입니다. 이거와 마찬가지로 지금 이 TPU를 선택을 했다라는 얘기는 결론적으로 애플이 지금 완벽하게 이 TPU의 전량을 다 줄지는 아직까지는 의문이에요. 근데 저는 이번 발언이 뭐라고 느껴지냐면은, 그전부터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제 반도체는 각축전이 굉장히 심해질 거다. 그러니까, 어떤 팹리스 업체와 그리고 파운드리 업체, 그러니까 제조업체, 디자인 하우스들끼리 서로 이제 경쟁을 하는 구도가 굉장히 강해지면서 강탈 구조가 강해질 거라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러면은 결국 지금 그러니까 수율 문제만 해결된다라고 했을 때 뭐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기회가 올 수밖에 없다라고 제가 얘기를 많이 드렸는데, 이런 모습을 본다면 지금은 좀 갈등이 생겼을 때 이 갈등도 전략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기회로 만드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갈등이 많아지니까 나는 한쪽만 선택하겠다가 아니라 일단 양쪽에 모두 걸어보는 겁니다. 네. 양쪽 모두 걸어서 한쪽이 좀 잘 된다 그러면 한쪽이 잘 돼서 뭐 수익이 좀 났다 그러면 이쪽을 좀 분할 매도하시고 빠진 쪽을 좀 더 사시면은 네. 다시 올라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습을 계속 이제 반복을 하셔야지 지금은 좀 손실 났던 폭을 빠르게 회복이 가능하다라고 저는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이제 한미 반도체에 대해서 목표 주가 떨어뜨린 것에 대해서 이제 두 번째 그 이유를 좀 말씀을 드리면, 이 레포트를 누가 썼나 봤더니 BNK 이민희 연구원이 쓰셨어요. 이민희 연구원분이 쓰셨는데, 이분의 특징이 뭐냐면 SK 하이닉스 계속 목표 주가 몇 번씩 올리면서 주간 레포트에도 이거 더 갑니다 얘기 나왔었고, 목표 주가 계속 올리셨고 이런 얘기들을 했었어요. 네. 그래서 25만 원 간다, 25만 원 간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제가 이거는 하나 좀 말씀을 드릴게요. 연구원 분들이나 애널리스트 분들이 어떤 이제 그 내용을 발간을 하는 거는 나름대로 공신력이 있는 글을 쓰시는 겁니다. 근데 뭐 요즘에 제가 느끼는 게 뭐냐면은, 작년도 워낙 심했지만 올해는 더 심해진 것 같아요. 애널리스트 분들이 어떤 레포트를 발간하는 게 반기에 한 번도 아니고 분기에 한 번도 아니고 뭐 몇 달마다 한 번씩 내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더 시장에 혼란을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분석을 해서 정확한 시장의 어떤 컨센서스를 계속 맞춰가기 위해서 이제 조금씩 변동될 때마다 추격해서 이제 레포트를 내시는 것도 좋은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 레포트가 지금 최근에 이 3주 정도의 조정폭이 나오면서 레포트가 나온 것들이 훨씬 많아요. 그러니까 한 달 전에 냈던 6월 중순에 냈던 레포트하고 지금 7월 말에 돼서 지금 나왔던 레포트하고 너무 지금 하는 얘기가 달라졌어요. 네. 이땐 이것 때문에 잘 된다며 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땐 이것 때문에, 이제 앞으로 이것 때문에 안 될 거야 라면서 목표 주가를 떨어뜨린 게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이런 시점에서는 지금 연구원이나 어떤 애널리스트 분들의 의견을 다 존중을 하지만, 여기서 이제 투자자분들이 선택을 하실 거는, 그러면
어떤 내용을 언급을 했는가, 그리고 이 언급된 내용과 지금 현재 이 발표된 실적과의 연계성이 충분히 있는가, 이거를 이제 검증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지금 애널리스트 분들이 어떤 레포트를 발표했을 때는 가급적이면 거래 피하라라고 제가 말씀하신 이유도 이런 이유인데, 일단 한미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레포트가 지금 나오긴 했습니다만은 밸류에이션을 낮춰야 된다. 투자 의견을 보유로 하향하겠다라고 얘기는 나왔어요. 내용을 제가 지금 같이 보고 있는데, 일단 인공지능 수익 모델의 한계성 인식에 따라서 투자 지속 속도를 조절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고 얘기가 나왔습니다. 자, 지금 투자 속도 조절 가능성을 얘기가 나왔는데, 이거는 저는 조금 공감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뭐 관점의 차이는 분명히 있을 거라고 저는 판단하지만, 지금 구글을 비롯해서 알파벳을 비롯해서 많은 빅테크 기업들, IT 기업들이 AI 산업에서 적자가 나오는 원인은 다른 곳이 가져가는 게 싫어서 뺏어오려고 마케팅 전략을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인 사례가 어떻게 보면은 GPT-4가 나오고 나서 이번에 오픈 AI의 샘 올트먼이 우리도 이제 본격적으로 검색 엔진이라는 걸 시작하겠다는 얘기가 나오자마자 지금 이 사태가 더 커진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쿠팡 적자 난 거 왜 났다고 했죠? 당연히 이거 배송비까지 다 이거 저가를 해주려고 하다 보면 뭘 얻기 위해서 적자를 그렇게 유지를 한 거겠습니까? 이게 AI 사업에 필요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과정이었어요. 근데 이거를 이제 실질적으로 언어로 처리하는 프로세스가 챗GPT를 비롯해서 지금 언어 모델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기 시작하다 보니까 이게 부각이 된 것이 사업성에서 AI가 돈 먹는 사업이구나 이렇게 오해가 생긴 것이지, 사실 DB 구축 과정부터 시작해서 한다면은 지금도 돈이 들어가는 거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거를 출혈을 내가면서까지 이 사업을 하는 이유는 뭐다? 결국 다른 엔진에게 뺏기기 싫어서. 이거는 네이버도 그렇고 카카오도 그렇고 똑같을 겁니다. 그리고 뭐 중국에 있는 텐센트 뭐 이런 기업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 AI 투자 부분들만큼은 더 놓치지 않을 겁니다. 차라리 다른 돈 안 되는 사업들을 축소를 시켜서라도 AI 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투자를 할 수밖에 없고, 특히나 이 프로세서 부분들에서나 데이터 센터형 구축에 대한 어떤 인프라 확충들은 저는 오히려 기대감이 더 커지고 있다. 그래서 일단 뭐 저는 조금 오늘 이제 제시가 됐던 레포트에 비했을 때는 조금 약간 좀 차이가 있는 의견을 좀 제시를 드렸습니다만은 이 부분도 한번 고려를 해보셔야 되지 않나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 질문까지 그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미반도체의 이 종목 레포트에 대해서도 함께 짚어주셨는데, 오늘 IT 투톱도 반등을 해줬고 한미반도체도 반등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그런데 눈여겨보실 만한 종목, 급등을 한 종목들을 보면은 그동안 정말 조정이 강하게 나왔던 종목들이었단 말이에요. 이 종목들이 오늘 반등이 시원하게 나왔었는데, 오늘 좀 시장의 이야기들을 들어보면 투톱은 앞으로 좀 긍정적일 가능성이 좀 높지만 장비단이나 이런 소부장 쪽은 좀 조절이 필요하다라고 보는 의견도 많더라고요. 이에 대해서는 대표님은 의견은 어떠실까요? 일단은 장비 쪽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만약에 기업 간의 이제 경쟁 구도가 계속 활성화되기 시작한다라는 거는, 이거는 지금 이제 서로 살기 힘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SK 하이닉스한테 뭐 특허 침해다 이런 식으로 뭐 얘기 나왔다는 게 그게 괜히 나온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서로 자기들만의 진입 장벽을 만들어서 더 이상 다른 기업 오지 말고 우리가 나눠주는 거 같이 나눠서 우리끼리 먹고 살자 이렇게 하자는 의미였던 거지, 정말로 이거 특허 침해했으니까 이거 로열티 가져와 이런 얘기는 아니었다는 거죠. 반도체 업계 자체가 애초에 그게 뭐 어불성설이었어요. 말이 통하지 않는 방안이었는데, 저는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지금 소부장 쪽 같은 경우에도 뭐 사실 실적이 좋았던 기업들 많죠. 저도 뭐 추천을 했었던 뭐 SNS텍 잠깐 보고 가겠습니다. SNS텍도 제가 실적 이번 실적이 굉장히 좋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 순이익만 하나로 전년 대비해서 37% 올랐어요. 자, 근데 이 기업이 반등을 안 했습니다. 실적 발표한 날이 제가 기억하기로 이때 29일이었고요. 30일 날 이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이 SK증권의 애널리스트가 원래 6만 3천 원 간다라고 얘기를 했다가 이거를 이제 다시 번복을 해서 4만 5천 원으로 목표 주가를 확 내려버렸어요. 그러면서 패닉 쇼크가 온 거예요. 그러니까 패닉셀이 나온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급락을 한 건데, 자, 실적도 이렇게 좋은데 매출 잘 나왔고 영업이익 잘 나왔고 순이익 다 잘 나왔어요. 근데 단지 전망이 좀 불안하다고 얘기가 나오면서 블랭크 마스 쪽 수출이 안 될 것 같다고 얘기가 나왔는데, 그러면 일본의 이 기업 제가 아까 이 기업도 제가 자주 언급을 드렸죠. 호야. 블랭크 마스크 만드는 기업입니다. 자, 근데 따지고 보면은 블랭크 마스크 만드는 기업 중에서 호야 같은 경우에는 해외 수출이 굉장히 많죠. 이 중에서 우리나라의 소부장으로 떼왔던 기업 중 하나가 어떻게 보면 독립적으로 이제 나왔던 기업이 SNS텍이고, 이걸 또 수출 물량을 잡고 있는 게 SNS텍에서 이번에 실적이 잘 나왔던 거예요. 그러면 이 두 기업을 같이 비교를 해야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투자를 할 때 그러면 이 쇼크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면 SS텍이 지금 빨리 반등이 안 됐네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일단 전략은 두 가지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저도 갖고 있었지만 저도 기술적으로는 손절을 했어요. 왜? 이렇게 급락 매물이 나왔을 때 여기서 과연 시장이 공포를 빨리 극복했을 것인가. 근데 그 당일날에는 시장이 공포심이 아직까지는 많이 있었고 네. 주가가 많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럼 이때는 기술적인 대응을 해야죠. 근데 우리가 소부장단과 또 마찬가지로 우리가 시장 자체가 아직 축소가 된 건 아닙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종목에 대한 인지도와 거래량 자체가 많이 올라오고 있느냐를 봐야 되는데 거래가 좀 안 되고 있다? 그러면은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이럴 때는 거래가 활성화된 종목으로 빨리 옮겨가셔야 돼요. 대신 당장 내가 이미 손절가 자체를 놓쳐버렸다. 이미 40% 50% 손실이다라고 하면은 뭐 여기서 5%더 빠지는 게 의미가 있나요? 오히려 의미가 없습니다. 차라리 FOMC 발표 이후에 본격적으로 상승이 좀 되고 있을 때 그때 좀 어느 정도 손실폭을 좁힌 상태에서 이탈을 하시는 게 맞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은 소부장도 오히려 기회가 많이 왔습니다. 그러니까 대장주도 많이 밀렸다가 이제 반등이 시작된 경우밖에 안 되기 때문에 소부장주에서 그나마 좀 실적이 좀 강했던 기업들이라면 이제는 다시 한번 이 공포심을 극복하는 과정으로 갔을 때는 기대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반도체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오늘 일정 대표님의 두 가지 종목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에코프로랑 태경케미컬 들고 오셨습니다. 일단 한 종목은 오늘 삼성전자의 컨퍼런스 콜도 컨퍼런스 콜이었지만 에코프로의 컨퍼런스 콜에도 관심이 집중이 됐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컨퍼런스 콜에서 하반기의 업황이 더 안 좋아질 수 있다라는 내용들이 나오면서 실망 매물이 좀 쏟아졌습니다. 오늘 에코프로를 선택하실 것인가, 태경케미컬을 선택하실 것인가 많이들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오늘장 초이스 어떤 종목일까요? 네, 뭐 점상 시크릿을 보신 분들은 이미 정답을 다 알고 계실 것 같은데 네. 저는 오늘 태경케미컬을 선택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비초이스 종목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하반기 업황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내용들이 언급이 됐습니다. 에코프로 비초이스의 이유가 상대적인 비초이스인 건지 이 종목을 좀 하반기 업황에 대한 부진을 바라보시면서 조금은 부정적으로 보시는 건지 그게 궁금하거든요. 일단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리튬 배터리, 네. 그러니까 리튬 배터리, 인산철 배터리, 그러니까 뭐 LFP 배터리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은 원래 우리가 배터리 하면은 LFP 배터리를 얘기를 네. 했었나요? 원래는 아니죠. 원래는 삼원기 배터리 일반적으로 얘기하면은 NCM 배터리 얘기만 했었나요? 니켈, 코발트, 망간 배터리라든가 이런 배터리를 많이 했었는데, 그러니까 고가지만, 그러니까 원재료가 상당히 비싼 고가지만 그래도 효율이 굉장히 좋고,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수율이 굉장히 어렵지만 제품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서, 그리고 실제 용량 자체를 높이기 위해서 이 NCM 배터리를 많이 쓰다가 이게 2022년도, 1년도, 2년도 되면서 계속 이것만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전기차 가격이 너무 비싸다. 그러니까 저가의 제품을 만들자라고 하면서 나온 게 리튬 배터리죠. 그러니까 이거는 단계적으로 가격이 지금 싸지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얘기가 왜 필요하냐? 자, 에코프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리튬 가격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나요? 떨어지고 있나요? 리튬 가격이 떨어지고 있죠. 그러면 이건 영래깅이 계속 세지고 있다는 상황인데 지금이 오히려 더 바닥이다? 확신할 수는 없습니다. 정말로 이 부분들이 확신이 되려면은 뭐 당연히 자동차 산업 전반적으로 호황도 다시 일어나야 될 것이고, 네. 그럼 자동차 사업이 호황이 되려면은 당연히 어떤 강판이나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도 가격이 호가가 계속 나와줘야 돼요. 근데 당장 철강 가격도 올라가지 않는 마당이고 중고차 가격만 올라가고 신차 가격은 점점 떨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면 전기차 새 차 뽑아가지고 누가 타려고 할까요? 그러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더군다나 지금 미국 내에서도 지금 경기 침체 목소리 계속 같이 나온다, 뭐 이 얘기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소비자들 지갑이 다치는데 자동차가 우리 뭐 편의점 가서 뭐 물통 하나 사오듯이 이렇게 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당연히 미국 같은 경우에는 딜러들이 개별적으로 차의 커스터마이징까지 다 주문받아가지고 개별 발주를 넣습니다. 우리나라처럼 자동차 전시장 가가지고 그냥 이거 하나 주세요가 아니에요. 그거랑 마찬가지로 개별 커스텀을 다 하고 일일이 맞추기 때문에 차가 배송되는 것까지 시간도 오래 걸리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자동차 시장 자체가 우리나라랑 좀 개념이 많이 다릅니다. 근데 우리나라에 있는 기업이 이제 이 자동차를 만들고 이렇게 배터리를 만들고 이런 모습만 보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우리나라에만 익숙한 모습으로 이 에코프로를 접근해 보시면은 사실 어려울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가격은 메리트는 있습니다. 자, 볼게요.
이미 5월 31일 날에 88,000원까지 가격이 쭉 빠졌어요. 그러고 나서 지금 계속 그러면 거래가 계속 오르락내리락 합니까? 라고 하는 거는 일단 두 가지가 있죠. 첫 번째, 금리 인하하면 어차피 경기가 좋아질 거니까 본격적으로 전기차 시장 자체가 회복이 될 것이다라는 거고, 두 번째, 그럼 트럼프 트레이드로 오히려 2차전지가 박살나고 있을 때 에코프로는 왜 안 떨어졌나요? 에코프로를 애초에 거래한 사람이 없잖아요. 다 지고 있다니까요. 에코프로 좋은 거 알아요. 저도 2차전지 펀드 이런 거 다 가지고 있고요. 근데 가장 손실이 높은 것도 그 2차전지 펀드예요. 근데도 불구하고 왜 가지고 있겠습니까? 성장성 자체는 기대가 된다니까요. 근데 문제는 가격이 여기가 완벽한 바닥이다라는 걸 확신을 못하는 상황에서 이 기업이 지금 지난 고점이었던 30만 원짜리가 단지 9만 원까지 떨어졌다는 이유만으로 여기에 모든 걸 베팅하기에는 너무도 리스크가 크다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에코프로는 지금 당장 선택하기에는 확실한 근거가 없다. 그러니까 지금은 어렵다라고 저는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에코프로 앞으로도 좀 확신이 힘들다라는 점을 좀 짚어주셨는데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고요. 그렇다면 오늘장 초이스 종목인 태경 BK에 대해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어떤 부분을 태경 케미컬로 가보도록 할게요. 수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부분을 집중해서 보면 좋을까요? 일단 태경 케미컬은 탄산가스 그리고 특수가스를 제조하는 회사입니다. 거의 대부분의 매출이 이제 드라이 아이스 그리고 탄산ga스 매출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 날씨가 덥습니다. 날씨가 더우면은 당연히 음식을 배달하는데 쉽게 상할 수 있으니까 드라이 아이스나 네. 아이스팩 수요가 많아질 수밖에 없고요. 그 다음 이제 조선업계 쪽에서는 이 CO2 용접을 당연히 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지금 최근에 현대중공업, 현대미포조선, 한국조선해양 다 지금 잘 가고 있잖아요. 그죠? 자, 근데, 이렇게 잘 가고 있는데, 그러면 당연히 선박 회사만 잘 될까요? 선박 기자재도 잘 되지 않을까요? 용접봉을 만드는 회사들, 그렇죠. 아니면은 용접에 들어가는 가스를 파는 회사들, 이런 회사들도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태경 케미컬이,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지만, 2020년도 이때 당시에 왜 이렇게 폭등했냐? 20년도 때는 다 배달음식 시켜 먹었잖아요. 배달음식 시켜 먹으면서 그때부터 엄청나게 호황이 나오면서 사실 드라이아이스 수요가 대박이다 이렇게 나오면서 나왔지만, 그럼 21년도는데요. 21년 2월부터 해서는 그 10만 전자 찍겠다는 삼성전자도 미끌미끌하면서 계속 빠지고 있던 상황이었고 큰 조정이 나왔습니다. 근데 21년도, 22년도 이때는 왜 이렇게 상승했느냐? 21년도는요, 선박 수주가 계속 이제 앞으로 기대가 된다. 그러면서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던 거고, 22년도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지면서 석유 공급이 제대로 안 됐었고, 원유 공급이 안 됐었고, 이 원유를 정제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탄산가스가 부족해서, 이때 당시에 이런 기사가 나왔어요. 콜라에 더 이상 탄산이 안 들어갈 수도 있다라는 내용으로 좀 자극적으로 좀 기사가 나왔는데, 네. 이런 이슈들까지 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먹을 때 쓰는 탄산도 있겠지만 당연히 산업용 가스 부분들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최근의 조정장을 좀 활용해 본다라는 점. 그리고 두 번째로 조선업계의 강세장에 편승을 해보자라는 입장에서 봤을 때면은 일단 하단은 굉장히 좀 짧게 잡아가셔도 될 것 같아요. 한 12,000원 이렇게 잡으셔도 되는데, 상방은 그래도 그러니까 일단 13,500원 정도를 일단 1차 목표로 잡고 접근하시면은 그래도 우리가 좀 어려운 시장이지만 그래도 탄탄한 실적을 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장 초이스 태경 케미컬이었는데요. 13,500원 이상까지 바라볼 수 있는 종목이라고 합니다. 최근에 조정을 딛고 반등이 시원하게 나올 수 있는 종목이니까요.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장 초이스 태경 케미컬 살펴봤습니다.
네, 이번에는 실시간 종목 진단 도와드리겠습니다. 아래 보이는 전화번호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02-325-8200번으로 종목명 비중 단가 알려주시면 친절하게 고민 해결 도와드릴게요. 전화 상담 힘드시다면 채팅창을 통해서 소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요. 구텐 타다다닥 님의 종목 하나 머티리얼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4,200원의 비중 15% 진단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심플하게 왔는데요. 약간의 손실을 보고 계시긴 하지만 그래도 오늘 시원하게 반등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월간상의 하락률 폭을 보니까요. 대다수의 종목이 이런 종목이 많겠지만 7월 한 달 동안에 6월 한 달 동안의 상승폭을 다 반납한 흐름이었어요. 이 종목 어떻게 되고 가면 좋을까요? 기다리셔야죠. 지금 하나머티리얼즈를 비롯해서 반도체 종목들도 사실 조정을 많이 받았지만 일단은 지금 시점에서 뭔가 매도를 확연하게 결정하기 좀 어려운 거라고 저는 판단을 해요. 그리고 54,500원이라고 하셨네요. 54,000원이라고 하셨네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 이 매수를 하셨던 주가도 어떻게 보면은 이제 횡보가 이제 지난 4월에서 한 6월 정도 횡보가 이제 진행되면서 이제 좀 상방을 뚫는다. 이때 이제 다 기대를 하고 편성을 하셨을 거예요. 근데 실제로 기술적으로도 7월 초순에 좀 많이 접근을 하고 있죠. 기술적으로 많이 이제 조정이 나왔어요. 근데 네. 7월 11일 날 이제 7월 11일 이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피습을 당하고 이후에 이제 패닉 셀이 나왔던 게 6만 원에서 4만 5천 원까지 나온 거예요. 그러면은 이 가격은 25% 손실은 사실은 다 지금 겁먹고 지금 다 던져버린 상황인 건데 네. 여전히 갖고 계신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오해를 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거래량만 좀 보더라도 좀 확대해서 보면은 지난 6월 14일 날에 거래가 좀 많이 몰렸어요. 6월 14일 날 거래가 몰렸고 그 다음에 한 번 더 튀어 올라간 게 6월 중순에 또 26일 날 한번 거래가 몰렸고요. 그러면 이거는 지금 들고 있던 사람들이 빠져나왔을 때 처음에 여기서 있던 사람들은 여기서 나갔을 것이고 여기 있던 사람들이 이제 여기서 더 갈 것 같은데 하다가 이제 아마 이제 7월 2일 날에는 뭐 조금 급등이 나왔으니까 이거는 좀 제외하고 좀 말씀드린다 하더라도 아마 갖고 계신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 6만 5천 원 한번 찍고 그냥 기다리셨던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정도 한 일주일 정도는 이거 패닉생이다라고 했을 때 대응을 못 하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네. 거의 대부분이 외국인이나 기관이 좀 매도를 했을 것 같은데 한번 볼까요? 여기 투자 보겠습니다. 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이제 7월 17일 날, 그러니까 7월 17일이 이제 바이든 대통령 이제 뭐 사퇴한다 뭐 이런 얘기가 이제 슬금슬금 나오기, 사퇴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들이 슬금슬금 나올 때였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자, 보시면은 그 전까지는 그래도 10일 날 외국인 팔고 기관이 좀 많이 팔았죠. 네. 예상대로 기관이 좀 팔았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이제 외국인들이 조금 팔았어요. 자, 그 다음에 17일부터 했을 때 누가 또 많이 팔았죠? 기관이 다 파는 겁니다. 네. 외국인들은 좀 사다가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지금 팔다가 지금 다시 지금 이렇게 모습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30일에 샀다가 이걸 팔았다. 이거는 손바뀜이죠. 그러니까 손이 바뀌었다라고 보시는 게 맞고 좀 갖고 있던 주체가 좀 바뀐 거다라고 해석하시는 게 좀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는데 거의 대부분의 지금 개인 투자분들은 그래도 다행이지만 보세요. 여기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7월 2일 날 이때 한번 빠져 상승을 할 때 개인 투자분들이 잘 파셨어요. 수익을 좀 많이 만드셨고 그 다음에 좀 갖고 계셨던 분들이 좀 손바뀜이 쭉 8일까지 쭉 일어나다가 지금 떨어지네? 이때부터 사야지 하면서 개인 투자분들이 좀 몰린 겁니다. 자, 그럼 개인 투자분들이 지금 대거 몰린 수량만 보더라도 물론 이제 이거는 어떻게 보면 순매수 형황이니까 모든 네. 걸 다 우리가 예상할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그래도 순매수가 지금 최근에 많이 몰렸던 거는 이 공포 장세 속에서 매수를 하셨던 분들이 5만 5천 원에서 여기까지는 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정도 가격은 사실 이미 어느 정도 이 기술적인 입장으로 봤을 때 5만 5천 원 선까지는 회복은 가능하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제 접근을 할 때 어떻게 하셔야 되냐? 일단 손절은 하지 마시고요. 5만 5천 원 오셨을 때 비중을 확 줄이십시오. 5만 5천 원 오셨을 때 비중을 확 줄이시고 5만 4천 원이라도 돌파하시면은 일단 저는 과감하게 한 10% 축소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장은 비중만 많이 키운다라고 해서 유리한 시장은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 머티리얼도 좋습니다. 근데 아마 이 생각도 하실 거예요. 더 좋은 것도 많은데 좀 사고 싶은 것도 많다라는 생각을 하실 것 같은데 저는 오히려 지금 시점에서는 살 수 있는 게 많다.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올라간다. 한 5%, 6%는 올라가면은 또 차익 실현하고 또 저평가됐던 종목들을 잡고 이렇게 순환해 보시기에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직 실적 발표 전부 다 안 했죠. 지금 실적 발표 8월에도 계속 이어집니다. 네. 그래서 9월 FOMC 전까지, 그러니까 당장 내일은 FOMC 결과가 나오니까 뭐 시장에 좀 충격은 좀 있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충격은 있을 거라고 보고 있는데 오히려
8월 달에 그럼 거래할 수 있는 8월, 9월까지 거래할 수 있는 거래일이 좀 많잖아요. 물론 뭐 이런 시점을 좀 활용을 해보자라는 의미에서 말씀드린 거니까 일단 54,000원대는 비중을 한 5%로 축소를 좀 하시고 뭐 나머지 10%는 또 좀 저평가됐던 혹은 이제 좀 거래가 좀 그간 적었지만 기대가 되는 섹터들 한번 거래해 보시는 걸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1차 목표가는 55,000원이지만 55,000원에 전량 매도하지 마시고요. 일단 6만원 선까지 잡기보다 한 58,000원까지. 그래서 54,000원 이후부터는 뭐 축차 매도를 하시는 걸 좀 권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54,000원, 55,000원 부근부터 조금씩 매도하시는 전략으로 살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종목은요, 유튜브에서 따상님의 종목이고요. 도문하나텍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2,850원이고요. 10% 25,000원까지 봤는데 오르다가 빠졌습니다. 시세 끝난 걸까요? 진단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오늘 이 종목 변동성이 상당했습니다. 어제도 그랬고요. 오늘 장 초반에 22%대까지 올랐다가 다 빼고 1%대로 마감해 보여줬습니다. 타액으로 혈당 측정할 수 있는 그 기계가 출시될 것이다. 이런 기대감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봤을 때도 주가의 변동성이 상당한 종목인 것 같아요. 좀 대응하기가 힘드실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실까요? 일단 매수가 자체가 지금 22,850원. 그러니까 최근에 사신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네. 최근에 사셨다면은 뭐 요 근래 한 3주 전, 한 달 정도 사이에서 좀 매수하셨거나 아니면 아예 이제 5월이나 4월까지도 좀 뒤로 물러갈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오늘 이렇게 좀 급등이 나왔을 때 조금 비중을 좀 줄이셨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무래도 이제 좀 시장이 그래도 도문하나텍을 비롯해서 소재가 좀 있는 기업들은 좀 기대가 되죠. 그러다 보니까 아마 좀 기다리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더 가겠지라고 생각을 하신 것 같은데 일단 이 기업 제가 좀 간편하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주봉 보시면 거래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거의 평균 거래가 한 21,000원대예요. 21,000원대에 있는데 물론 당연히 상승을 하게 되면 그래도 평균까지 거래를 좀 더 기대해 볼 수는 있겠죠.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뭐냐면은 이 이평 자체가 지금 깨진 게 언제 깨졌다? 그러니까 지난 팬데믹 때는 팬데믹이 아니죠. 그 트럼프 트레이드로 난리가 났던 그 시장 속에서 이렇게 상승을 했다라는 거는 그러면 얘는 살아남은 종목이었다는 거예요. 네. 그 시장 적어도 그 시장 동안에는. 그러면 이때는 사실 다른 종목은 다 빠질 때 혼자만 살아남았기 때문에 더 간다라고도 믿을 수도 있겠죠. 근데 그게 아마 이제 이 7월, 8월 이후부터 해서 계속 이 상승됐던 모멘텀이 뭐 생각만큼 매력적이지는 않으셨을 거예요. 한 끼켜봐야 한 15% 정도밖에 상승을 하진 않은 걸로 보여지는데 그래도 저는 오히려 이럴 때는 조금 매도를 좀 하셨지 않나. 그러니까 손실 본 게 없기 때문에 오히려 매도를 하셨으면은 이 가지고 계신 10%를 좀 활용할 수 있는 면이 좀 많았을 거예요. 근데 지금 이제 고민은 결국 이제 이 부분들이 원금 이상은 갈 수 있을까요?라고 이제 좀 걱정을 하시는 것 같은데 한 번 더 기다려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일단 매수가까지는 갈 수는 있을 거라고 보고 긍정적으로 판단하고 있는 근거는 뭐냐면. 그래도 이 회사가 전년도에는 매출이 꽤 나왔었고 그리고 영업이익도 탄탄하게 잘 나왔습니다. 1분기 실적 나쁘지 않았어요. 생각보다 나쁘지 않았습니다. 매출은 좀 잘 나왔고 영업이익이 조금 후퇴하긴 했지만 잘 나왔습니다. 그리고 부채 비율이 많이 후퇴했습니다. 그러니까 전년도만 하더라도 부채 비율이 전년도 1분기만 하더라도 부채 비율이 약 150%로 산정돼 있던 것이 지금 44%까지 후퇴가 됐다. 이 말은 지금 좀 뭔가 할 수 있는 동력원들을 계속 지금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이제 좀 우리가 슛을 날리기 위해서 농구로 치면 슛을 날리기 위해서 무릎을 굽히는 거와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한 번 정도 좀 기다려보지 않을까. 대신 이제 좀 걱정되는 게 오늘 좀 물량이 많이 나왔어요. 물이 많이 터졌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지금 주가가 이제 매도 물량이 많았다라는 거는 그래도 이 회사에 대한 긍정적 평가를 하고 있다라는 분들도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떨어질 때도 뭐 거래가 많이 됐지만 이걸 또 계속 샀다라는 거죠. 누군가는 샀다라는 거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지금 거래가 된 밴드를 잘 기억해 두십시오. 23,150원에서 오늘 이제 저점이 나왔던 이 19,000원까지는 이 밴드에서는 계속 왔다 갔다 할 겁니다. 그러면 일단 FOMC에서 만약에 금리 인하를 하겠다, 좀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지금 미국 경제가 확실히 안 좋아졌다. 나도 피부로 느낀다. 이럴 정도로 얘기가 나오고 확연하게 금리 인하가 9월, 12월에 나와준다는 스탠스가 어느 정도 확인이 된다면은
한 번 정도는 이제 추가 매수를 한번 해보셔야죠. 추가 매수를 하셔서 두 배수 매수를 하실 수 있으면 너무 좋을 텐데 아마 동훈하나텍의 두 배수를 매수하기에는 아마 쉽지는 않으실 것 같아요. 다른 종목들도 다 있으실 테니까. 그러면 뭐 5%라도 매수를 하실 수 있다면은 조금이라도 좀 부담을 좀 덜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주가가 한 18,500원 정도까지 떨어진다. 그럼 그때는 한 번 정도 매수를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만일 떨어지지 않고 계속 있다고 하면은 이때는 조금 선택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 스윙을 계속 하면서 어느 정도 내가 좀 주가가 올라왔을 때 한 22,000원 정도 올라왔을 때 내가 비중을 줄일 것이냐 아니면 아예 지금이라도 내가 교체를 할 것이냐 이 부분들을 선택하셔야 된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일단 추가 매수를 만약에 하실 시점은 18,500원이 깨졌을 때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내가 손절을 하겠다 혹은 내가 어느 정도 좀 주가가 올라오더라도 손절을 하겠다라고 한다면은 저는 일단 25,000원 그러니까 25,000원 선에서 나는 이탈을 하셔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대신 이제 그래도 내가 좀 끝까지 기다려 보겠다. 그래도 이 회사가 부채비율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괜찮고 좀 당분간 한 6개월 정도에서의 그 진폭에 대해서 너무 크게 우려하지는 않겠습니다. 시장이 우호적이라서 기다려 보겠습니다라고 하신다면은 일단 목표 주가는 25,000원. 그러니까 조금 보수적입니다. 그래서 이제 연초에 한 번 정도밖에 달성을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조금 아쉬움은 있으시겠지만 목표 주가는 25,000원으로 제시를 드리겠습니다. 네, 보수적으로 동훈하나텍의 목표 주가 25,000원 설정해 주셨습니다. 다음 종목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초반에 올려주신 종목인데요. 권민정님의 종목 살펴드릴게요. 세트레가이고요. 49,245원, 비중은 10%. 앵커님 안녕하세요. 오늘 난 안녕치 못해요. 세트레가이가 급락을 해서 이 종목을 어찌해야 될까요? 어디까지 올라와야 손절해야 될지 상담 부탁드립니다. 내일 손절해야 될까요? 라고 마지막 의견까지 좀 덧붙여 주셨는데 방산 종목들이 오늘 다 내린 건 아니었고 하마스 수장 한의회가 피살했다라는 속보가 전해지면서 일부 방산 종목들은 강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저희가 방산 섹터 눈여겨보자 했었던 쪽은 오늘 급락이 강하게 나왔거든요. 세트레가이 같은 경우에는 방산 섹터 중에서도 유난히 많이 밀렸어요. 10% 넘게 빠지면서 딱 걱정하셨던 부분이 오늘 얘기해 주신 것처럼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손절해야 될까 이런 생각하셨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실까요? 저는 일단 지금 시점에서는 세트레가이는 좀 과하게 매물이 좀 나오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제 트럼프 트레이드가 거론되고 하면서도 방산 테마다 아니다, 위성은 빼야 된다, 뭐 이렇게 얘기가 나왔다가 다시 또 이제 들러붙는 이런 모습이 좀 나왔었는데 오늘 매도 주체를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세트레가이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네. 오늘 누가 샀죠? 외국인이 다 샀네요. 외국인하고 외국인하고 개인이 다 샀네요. 그죠? 기관이 매도를 좀 많이 한 모양입니다. 자, 근데 외국인이 그래도 최근 들어서 좀 매수를 했던 포인트가 24일 날, 그리고 19일 이때인데, 한번 잠깐 볼게요. 24일 날, 19일. 네. 그러니까 뭐 시장이, 그러니까 지금 이 말이 뭐냐면, 지금 시장에 수급이 결국에는 주가를 좌우를 하다 보니까 뭐 많은 분들이 좀 걱정을 하신 것 같은데 일단 세트레가이는 기대할 수 있는 게 이제 지금 이 주가가 빠졌다가 지금 올라온 것도 보시면은 딱 기술적으로 빠졌어요. 이 4월 달에 그러니까 한참 이제 우주항공청 개청 기대된다 막 이제 대우주 시대가 나올 네. 것이다 이러면서 이렇게 얘기가 나온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우주항공청 개설하고 난 다음에 거의 대부분 항공 종목들 다 빠졌거든요. 그쵸. 그래도 살아남았어요. 세트레가이 살아남았던 기업입니다. 그러면 저력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트레가이도 뭐 물론 조금 걱정되는 게 일단 실적이 1분기 실적이 좀 적자가 나왔던 게 좀 걱정이 되고 2분기 같은 경우도 적자 폭이 좀 커진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좀 이렇게 페릭스가 좀 나온 걸로 보여져요. 그래서 일단 이런 때는 일단 전략적으로 좀 매매를 하실 필요가 있다고 봐요. 조금 기다려야 되긴 하는데 저는 언제 정도까지 기다릴 거냐면은 여기서 만약 주가가 빠진다. 그러니까 진짜 네. 실제로 4만 원에서 깨고 나간다라고 하면은 이때는 저는 오히려 종목을 교체하시는 게 맞다고 봐요. 왜냐면 이 세트레가이도 그렇고 사실 우리가 우주항공 섹터 쪽으로 봤을 때 그동안 빠졌던 종목들도 몇 가지가 있거든요. 뭐 대표적으로 뭐 제가 진단했던 기억이 있어서 뭐 한 종목 말씀드리면 AP위성입니다. AP위성 보세요. 5월 25일 날 개청인데 5월 25일 날 개청할 때까지도 계속 개청한 이후에도 계속 빠집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내가 저점에서 뭔가 한 4~5% 정도 먹겠다라는 입장으로 내가 접근하는 방식이면은 지금 나와 있는 뭐 같은 테마 내에서도 이런 종목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세트의 가이를 너무 무리하게 잡을 필요는 없는데, 이게 좀 오늘 안타까운 게, 오늘 이제 10% 하락이 나오면서 좀 쇼크가 나왔죠. 실적이 조금 더 강해지려면 그래도 세트레가이가 민간 위성 1호잖아요. 민간 위성 1호고 노하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오히려 기술력 자체를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된다. 다만 여기서 추가적으로 실적을 계속 만들어주려면 우주항공청 소식이 나와줘야 돼요. 근데 지금 우주항공청이 5월 25일 날 개소한 당시만 하더라도 인력이 100% 충원이 된 상태가 아니었어요. 5월에 땡 하자마자 우리는 뭔가 이제 기관이 열렸으니까 이제 뭐 다 해주겠거니 생각을 하겠지만 아닙니다. 지금 5월에도 지금도 아마 계속 뭐 교체건도 있고 뭐 채용도 있고 이렇게 하는 걸로 지금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이 부분들이 안정화가 되니까 시간이 좀 걸려요.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세트레가이를 모든 것에 풀베팅을 하자라는 의미는 아니고요. 그래서 지금 일단 제가 전략적으로만 말씀드리면 지금 42,600원이에요. 10%까지 11%, 오늘 좀 최대 빠진 게 16%까지 빠졌어요. 그러면 지금의 입장에서는 기술적으로 반등세를 좀 잡자라는 의미고요. 그러면 우리가 현재 주가에서 만약에 상방을 한다. 상방을 하면 당연히 우리가 46,000원까지는 조금 더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현주가 대비해서 한 10% 정도는 그래도 상승할 여력은 있다라는 거죠. 거래만 회복이 된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 내일 만약에 FOMC에서 만약에 부정적으로 나왔다. 진짜 이거 생각보다 이거 증시가 많이 어려울 것 같다. 그러면 지금 실적도 안 좋은데, 실적도 안 좋은 게 발표가 됐는데 우주항공사한테는 돈이 정말 많이 필요한 곳입니다. 근데 이 부분들을 버티기 어렵다라고 하신다면 이때는 이탈 작전이 중요하죠. 4만 원 선입니다. 손절가 4만 원 잡고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25% 마이너스 25% 찍고 뭐 추가 매수를 하려고 하지 마세요. 오히려 저는 지금 똑같이 20% 조정 나온 반도체를 잡는 게 더 유리할 수도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일단 손절가는 제가 4만 원 제시 드렸는데 46,000원 선에서 조금 기술적인 지지가 좀 만들어졌을 때 한 번 더 진단을 요청을 하십시오. 지금은 공포 장세에서 그래도 일시적으로 좀 변동이 진폭이 좀 있었지만 오늘 실적 때문에 좀 조정이 나온 거기 때문에 부정적이라고 보고 있지만 46,000원 선 일단 목표 주가를 좀 제시를 드릴 테니까요. 이 이후에 한 번 더 진단 요청을 하시고 이때 다른 분들 소견도 한번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다 우상구조 좋다라고 말씀을 하시겠지만 일단 실적 부분이 부담이라는 부분들 때문에 일단 기술적으로 대응하시자로 연락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세트레가이 오늘 좀 많이 밀린 종목입니다. 하지만 46,000원까지 단기적으로 보면서 기다려보시고요. 그때 다시 한번 진단 올려주시기를 권해주셨으니까 참고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내일장 조금 더 현명한 초이스를 할 수 있게끔 내일장 전략까지 한번 들어볼게요. 내일장 어떤 부분에 집중해보면 좋을까요? 뭐 아까도 계속 강조드렸지만 이 빅 이벤트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삼성전자도 그렇고 뭐 대부분 막판에 이제 상승세를 그러니까 오후가 되면서 계속 상승세가 지금 이어지었어요. 그러면 이 말은 FOMC 결과가 긍정적일 것이다. 그러니까 9월에 금리 인하한다라는 입장으로 지금 시장이 먼저 베팅을 해놓고 그 다음에 배째라 하고 있는 거예요. 배째라식을 지금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설마 여기서 뭐 달라지겠어라는 입장인데 뭐 심지어 패드워치 같은 경우도 시카고 상품거래소를 운영하고 있는 패드워치에서도 뭐 9월 달에는 100% 인하합니다라고 얘기를 하긴 했는데 이거 6월에도 그랬었고 3월에도 그랬었고 금리 인하 할 거다 했는데 실제로 금리 인하 안 한 경우가 있었잖아요. 이거는 그러니까 전문가들도 지금 예측하기가 그렇게 쉬운 상황은 아닙니다. 미국의 정부 부채도 어마어마하게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지만 여기서 이제 막연하게 파월 의장이 지금 이제 더 이상 안 된다라고 선언하는 그 몇 가지 스탠스가 있어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아직까지 그 스탠스가 확연하게 무너졌다라고 보여지진 않아요. 오히려 지금도 확실하게 금리를 쪼아줘야 된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 제롬 파월 의장이기 때문에 또 여기에 지금 대선이 걸려 있죠. 대통령 선거가 걸려 있는 입장에서 어느 대통령이 전직 대통령이 경기를 호황기로 만들어주길 바라겠습니까? 그거는 뭐 심지어 지금 민주당에서 카멜라 해리슨 부통령이 지금 이제 대통령 후보로 나올 수 있다라고 얘기도 나오고 있지만은 본인도 바이든 대통령이 금리나 빨리 풀기를 원치 않을 거예요. 왜?
아니, 본인이 풀어야지 좀 더, 이번에 어려운 기간 동안 바이든 대통령이 잘 만들어준 업적으로 저희가 이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야지 본인도 그래야 재임을 할 거 아니에요. 연임을 할 거 아니에요. 이런 걸 봤을 때는 저는 오히려 정치적 이슈 때문에라도 금리를 하기가 쉽지 않을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일단 결과는 어차피 지금 우리도 다 투자를 다 해놓은 상태고 이미 주사위는 던져진 상태입니다. 대신 상대 주사위가 얼마나 긍정적으로 나온가에 대해서 우리가 기대를 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자, 두 번째, 어닝 서프라이즈 나온 기업들도 지금 순환매가 빨리 나오고 있고 증권사에서 전망치를 굉장히 상이하게 내고 있어요. 어떤 증권사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내는데 오히려 안 좋다. 목표 주가를 현 주가보다 올려진 상태지만 이전에 제시했던 목표 주가보다 낮게 제시한 순간 주가가 많이 떨어진다. 그래서 일단 갖고 계신 종목들에 대해서 실적 발표 그리고 여기에 대한 어떤 증권사 레포트들 정도는 일단 기술적으로 대응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장은 아직까지 공포심이 계속 있는 상태다. 그래서 탄력이 높은 강소기업을 중심으로 공략하시자. 그러니까 지금 새로 시작되는 레이스에 대비를 하자라고 말씀드리고요. 마지막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시나리오 대비, 시나리오별로 전략을 세분화하셔서 어떤 섹터를 내가 지금 버린다면 어떤 섹터부터 축차로 빨리 버릴 것이며 어떤 섹터는 내가 더 공격적으로 내가 추가 매수를 할 것인가를 지금 구상을 빨리 해놓으셔야지 내일 장세가 편하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정말 힘들었던 7월의 한 달도 마무리가 됐습니다. 내일은 이제 8월이 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쨍쨍한 여름 날씨가 요새 느껴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주식시장도 8월 한 달 동안에는 쨍쨍하기를 바라보면서 이 시간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 상담 도와드렸는데요. 상승과 하락은 보장하지 않는다라는 점 기억해 주시고 내일 이 시간도 저희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